네, 남자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기까지 하면 게이래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완벽한 남자는 게이다라는 거죠.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치과 쪽에 맞게끔 바꿔봤는데 이거를 제가 한 10분 정도한테 보여드렸는데 전부 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직장 동료가 너무 다 좋고 나를 한 명도 혼내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고 월급도 정말 많고 막 치과 일도 너무 편해. 그러면 티오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서 나와서 나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좋은 병원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덮어놓고 모든 조건이 누가 들어도 우와 할 만큼 좋은 병원 찾기가 아니고 나하고 합이 맞는 치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먼저 겪어본 언니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첫 직장,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말.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1년차 때 그 치과에 취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직장은 아마 연차가 아무리 많은 선생님들도 첫 병원 어떠셨어요? 첫 직장 다닐 때 어떠셨어요? 여쭤보면 다들 기억을 하세요. 그만큼 내 커리어에 정말 강렬하게 각인되는 첫 단추인데요. 그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치과의생사로서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첫 단추가 좀 이상하게 껴진 제 아는 지인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친구는 병원 실습 다닐 때 그 일반적으로 이 진료 저 진료 다 보는 데보다 전문적으로 특정 진료 보는 과가 좋겠다 해서 교정치과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실 교정 진료라는 게 신입에게 환자 보는 거를 일임하기가 쉽지가 않은 진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주 업무는 리게이처 와이어 접기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나에게는 잡일만 시키지 하는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신물이 난 거예요. 치과라는 곳에. 그래서 어딜 가도 그렇겠지 해서 이는 마음이 완전 다쳐가지고 지금은 공장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공장이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물론 돈도 잘 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고시 또 무려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1년차 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진료를 보는 곳이었었고 그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즐거운 일이 있었다면 지금 과연 다른 직업을 가졌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단추 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분 더 말씀드리면 이분은 조금 더 우울하신데 제 선배님이세요. 이분은 네트워크 치과에 규모가 좀 있는 병원급이었는데 여기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선생님을 어떻게든 짜서 바로 진료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바쁜 곳이었는데 그 과정이 이분에겐 너무 혹독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호되게 이걸 알려주시고 이래서 거기에 너무 실증이 났던 거죠. 인간관계에. 그래서 이분도 그 여자들끼리의 묘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대학원 공부도 안 맞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나는 이분이 1년만 딱 일하고 그만뒀는데 중간에 휴직 기간이 너무 길어졌고 그래서 안 맞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재취직하기가 곤란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첫 단추를 끼워줬을 때 저 같은 좀 천사표 잘 알려주신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힘들게 안 맞는 공부 안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과 병원이 너무 싫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병원만 3군데 실습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실습 갔던 병원들이 그 막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는 지나가는 학생인데 저한테 막 하소연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게다가 좀 대학병원이면은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무언가가 좀 있으니까 저는 그 속에 들어가서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연구를 하자. 대학원을 가자. 그래서 일단 경력은 있어야 되니 치과에 일단 취직을 해보자 해서 일단 취직을 하고 생각을 해보기로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보건소에서 TBI 교육 나가잖아요. 실습할 때. 그때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셨었는데 체어에서 옆에서 내가 환자한테 이렇게 닦으셔야 돼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말해드리면 환자분들은 오히려 아, 선생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더 좋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상 일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쉬고 계속 5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었냐면요. 제가 1년차 때 연세스위트 치과병원에 입사를 했었는데 이때 입사를 하고 여기도 조금 힘든 병원이었어요. 환자도 되게 많고 병원급의 원장님도 한 4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때 제가 근속 연수가 제일 길어서 진료 부팀장을 맡게 됐어요. 제가 원치 않았는데 팀장님 있으시고 저 있고 다 1년차 선생님들밖에 없어서 제가 원치 않게 진료 부팀장이 됐는데 제 앞에 선임 선생님이 이제 4년차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4년차 선생님이 하던 일을 1.5년 차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직을 했는데 여기 마포이윤린 치과는 제 친구 따라서 이직을 한 곳이었는데 여기는 실장님이 연세가 50세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 제 바로 윗년차 선생님이 7년차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진료만 봐야지. 나는 석션만 해야지 하고 들어갔어요. 이때 앞서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때 갔는데 병원이 팔렸어요. 정말 기구한 운명이죠. 그래서 이때 들어갔는데 병원이 바뀐 거예요.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다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 달간은 진료실 직원이 저 1명밖에 없었어요. 원장님 4명이신데. 그래서 실장 대행 팀장을 하게 된 거예요. 원치 않게. 그래서 진료팀장은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진료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너무 힘든 풍파를 겪고 나서 지금은 제이드네임 컴퍼니라고 하는 치과 컨설팅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대리로서 강일예스 치과에서 진료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치는 않았지만 첫 직장 골랐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태클을 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강의료도 내고 수강료도 내고 이 꿀같은 주말에 이 차 밀리는 강남까지 와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니까 이렇게 뭔가 다른, 뭔가 스페셜한 이 선생님들은 저 같은 힘듦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 앞서 말했던 제 지인분들도 그렇게 다른 직업을 갖겠다고 마음 먹기까지 얼마나 속에서 고생이 심했었겠어요. 속을 얼마나 끓였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